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투자를 몰빵을 하거나 뭐 진짜 빚을 내서 하거나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다양한 자산군의 하나로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섹터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열북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투자레터 이 아래 하단에 여러분들을 위한 열북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열북이 Q&A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겹쳐지는 공통된 질문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금융 얘기랑 부동산 얘기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금융 얘기. 요즘에 비트코인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에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비트코인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비트코인에서 부자 됐다. 나 너무 배 아프다. 라는 이런 질문. 그리고 또 하나, 나 비트코인 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할까? 우리 열북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희한하게 또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것도 겹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핵심적인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중급, 어떻게 보면 A급은 아니에요. 한 B급 정도의 입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집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러면 여유 자금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레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레터 5월 공모주였죠. 네. 오늘 지금 SKIT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코인 관련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31살의 이제 열북님이신데, 자, 이 열북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1,400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2억을 넘게 번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의 빚을 갚고 이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 돈으로 이제 굴리려고 하는데 이제 주식 부동산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네,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어떤 재테크 수단을 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재테크라는 거를 배운 게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경매라는 걸로 이제 처음 재테크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그 재테크가 굉장히 좋은 재테크였었거든요. 물건도 굉장히 많았었고, 금리도 높았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경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이 정말 좋은 이 상황에서 이제 코인으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물론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박이 난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운때가 좋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수단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돈을 벌었다라는 거를 또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테크의 어떤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나? 제가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약간 좀 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딱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러면 나한테 더 맞는 재테크 수단은 뭘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코인은 주식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부동산과 비슷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열북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성향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조금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를 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특정한 재테크 수단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을 더 좋아한다든지 주식을 더 좋아한다든지 사실 이거를 둘 다 하는 게 사실은 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재테크 수단에 더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흥미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난 부동산을 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남들이 설명한 건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은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좀 나중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 부동산 이래서 사야 됩니다. 들었는데 다 좋은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전혀 감이 안 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31살이고 내가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주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 이론적인 거를 잘 분석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론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고 발품을 팔고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이번 레터 이외에 이전 레터에서도 코인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을 보면 저만 벼락거지예요.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까지 유행 지나고 투자하기 시작해서 거의 번 게 없어요. 진짜 살기 싫어요. 이런 지금 그 열북님이 주셨어요. 사실 이런 마인드는 사실 저희 열북 마인드에 좀 맞지 않죠. 우린 항상 긍정적이고 시장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려고 하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좀 보면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었는데 특히 이제 2030들이 요즘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4050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우리는 뭐야? 코인으로라도 벌어야지. 근데 이제 20대 중에서도 코인마저 소외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만 벼락거진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코인에 대해서 좀 잠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코인을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지금 코인 장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6,400만 원 정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차트를 좀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5,500만 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6,400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원래 이제 고점이 지금 8,200만 원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까? 열북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투자를 몰빵을 하거나 뭐 진짜 빚을 내서 하거나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다양한 자산군의 하나로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섹터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기존에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금, 채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다른 자산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적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비트코인도 하나의 섹터로서 뭐 정말 라이온하트, 제가 오늘 라이언 안 데리고 왔네. 라이언하트라고 하면 정말 많은 비중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몰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저도 뭐 비트코인 여러분들 뭐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레터 썼을 때 제 비트코인 산 게 지금 오늘도 수익률이 보니까
지금 152%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89% 수익 나고 있네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샀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 비트코인의 만큼은 제가 라이언 하트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고요. 원체 앨런 머스크, 네, 형이 도지코인 얘기해서 도지코인도 좀 사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18%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는 안 해. 비트코인은 이런 거는 그냥 실체가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섹터로서 조금씩 모아가자. 남들이 돈 벌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용어 있죠. 야곰야곰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시면 왜 나만 벼락꽂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종시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아름동에 계시는데, 저한테 맨 처음에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요즘에 보니까 평택이 핫한 것 같은데, 세종시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평택에 또 하나 집을 사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린 게 뭐냐면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세종시에 도대체 어느 입지에 계시냐? 세종시라고 해도 또 다 같은 세종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니다 다를까 지금 세종시 내에서도 아름동 범지기 마을 1단지 여기 안 좋은 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세종시 내에서 베스트 입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내가 아름동이면 점수로 하자고 하면은 80점, 85점대 있는 그런 아파트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평택으로 가려고 하면 평택 내에서 고덕신도라든지 그런 베스트 입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평택 내에서도 약간 중급, B급 정도의 입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종시에서도 B급, 평택에서도 B급, 결국에는 집 수만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한 채가 있기 때문에 평택에 매수를 하는 순간, 네, 2주택자가 되죠. 그러면서 조정지역에 한 채가 있는데 조정지역이 또 한 채를 사요. 그러면 취득세가 8%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세종시에만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평택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순간 어때요? 1세대 1주택 이거를 먼저 팔아야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아야지만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니에요. 이때는요, 차라리 세종시에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름동 범지기 마을에 지금 이제 이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정도 매매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에 지금 A급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지금 세롬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롬동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다 선호하는 최고의 입지예요. 일단 학교도 좋고 교통도 좋고 중심 상업시설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세롬동이 세종시 내에서도 1등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름동에서 세롬동으로 옮겨오려고 하면 지금 갭 차이가 한 3억 정도 나는데 마침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돈이 약 그 정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아름동을 팔면서 그 현금을 얹혀서 세롬동으로 이사를 하셔서 깔고 앉아서 살고 계시면 그게 오르는 게 재테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상위 입지로 한 번 더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비슷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은평구 가련 1구역에 내가 재개발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지금 관리 처분이 아직 안 난 상태고 사업 승인 인가만 난 상태거든요. 사업 승인 이게 재개발 단계에서 껑충껑충 뛰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사업 승인 인가 날 때 한번 뛰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날 때 한번 탁 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살짝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련 제1 주택 재개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노선도가 지금 3호선이랑 6호선 라인이 연신내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노선 일단 역세권이 있죠. 그리고 난 여기 가장 큰 호재는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GTX A 노선이 뚫리게 되면 서울역, 용산, 삼성 완전 밑으로 강남까지 바로 가게 되는 그 라인을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 삼성이라든지 오히려 고양 쪽이 많이 올랐는데 인서울의 은평구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세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4,000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고민이 파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또 여기도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가련동 제1주택 재개발을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파주에 구축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좀 혹시라도요, 진짜 이게 그런 선택을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파주는 제가 봤을 때 이미 GTX A 노선이 뚫려서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호재가 반영이 돼서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거죠. 신축 가격이 거의 서울만 하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26년 입주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깝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서 오르겠지라고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조정 지역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살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열북이 질문들 중에서 공통된 질문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공통되고 겹쳐지는 질문들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투자 레터 밑에 있는 열북이 Q&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